네, 안녕하세요. 다원수학 이철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수투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죠.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자, 이번에 또 방학이 돼서 저는 또 특강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특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는 수투 특강이에요. 수투 특강. 이 수투 기본 특강이고요. 이제 개념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는 기본 특강인데요. 이 수투 특강은 제가 주 2회로 열었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으로 월금으로 개강을 했는데, 주 2회로 개강한 이유가 3회가 아니라 2회로 개강한 이유가 이제 수원 특강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수투 특강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원 만사 특강을 듣는 친구들이 또 있어서, 그리고 수투는 지금은 수투만 하는 학생들이 드물 거란 말이에요.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겠죠. 수원은 다음 학기 시험이니까 당연히 기본이든 실력이든 수업을 듣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심화든지 간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과목을 병행해야 되다 보니까 3일을 깔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겨울방학 2달을 달려야 되는 특강이라. 그래서 제가 주 2회로 잡게 됐고요. 그리고 이 개강일은 1월 3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교재는 기본 정석하고 작년하고 다르게 제가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는 거는 제가 올해 초부터 이렇게 많이 시작을 했는데요. 자체 교재는 반마다, 모든 반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썼던 교재를 그대로 쓰게 되면, 이제 시중 교재를 썼었는데 작년에는 센이나 이런 시중 교재를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올해 친구들하고 작년 친구들하고 분명히 실력 차가 있을 거고요.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시중 교재는 한번 시작하면 그 난이도에서 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조금 걸림돌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냥 차라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 매 시간 제가 교재를 만들어 들어가자, 매 시간 제가 직접 문제 뽑아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만들어 들어가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한다 싶으면 제가 문제 난이도를 낮춰줄 수도 있고, 너무 쉽게 잘 푸네 하면 문제를 조금 더 올려서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두 시간 일찍 오면 돼요. 한두 시간 일찍 와서 문제 만들고 들어가면 훨씬 수업이 수월한 것 같아서 이제 자체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래서 반마다 수준에 맞게 제가 자체 교재를 만들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교재를 썼던 걸, 여기도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적은 문제수를 대비하기 위해 부교재를 썼었는데 이걸 자체 교재로 부교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랑 수업을 해본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2학년 친구들은 정석책을 한 번쯤은 겪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석책을 쓰는 걸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비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고2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정석책을 써요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정석책을 이미 받기도 하고 뭐 어떤 책인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 단점은 이렇게 보완할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저희 수투 기본 특강의 목표예요. 수투는 사실 물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많이 어려워지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수투는 처음 배울 때는 수원에 비하여 되게 쉬워해요. 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는 되게 쉬운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수원만큼 부담을 가질 건 아니고요. 수투는 여름방학에 또 한 번 더 준비할 기회가 남아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투를 겨울방학 내내 해서 목표가 뭐냐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극한의 연산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극한의 연산, 유형별, 부정형의 형태별 연산할 수 있으면 다 됩니다. 연산만 똑바로 시킬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면 미분, 그 미분계수의 모양, 도함수의 정의, 그 모양 맞추기, 제가 학생들한테는 틀린 그림 찾기 한다고 하는데 그 모양 잘 맞추면 돼요. 그 모양을 잘 맞추고 연산만 똑바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시켜보려고 하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 얘는 그냥 잘해서는 안 되고요. 첫 바퀴지만, 이건 첫 바퀴 때 다 끝내놔야 되거든요. 첫 바퀴지만 얘는 그냥 잘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숨 쉬듯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모두 다 그릴 수 있게 만들어두는 게 제가 이 수투 특강 통틀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가장 큰 목표. 다항함수 그래프는 수월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이 스투트 강의 뭐 다른 거 다 됐고 이게 가장 큰 목표예요. 이것만 똑바로 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면 밑에는 이제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여름방학 때 해도 괜찮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스투는. 상황에 맞는 그래프는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요. 이 미분과 적분각끼리 이해하고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미분 풀면서 적분으로 풀 때도 있고 적분 풀면서 미분을 풀고 막 이러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 똑바로 하고 이거 똑바로 그래프를 똑바로 그려야 그게 왔다 갔다가 돼요. 그러니까 그 똑바로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알려는 줄 거지만 여기까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은 거고 다 괜찮아요. 극한 연산 똑바로 그리고 다항함수 그래프 똑바로 그리자. 이거 두 가지만. 이게 저희 수업의 목표입니다. 이거 두 가지만 똑바로 하면 돼요. 이제 그러게 되면 이게 저희 겨울방학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그날 수업은 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수업을 시작하면 진도부터 나갑니다. 이게 작년 영상이랑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수원 특강이나 뭐 다른 영상 봐도 제가 올해는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 진도에 맞는 단원 설명부터 나가요. 근데 저는 원래 질문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따 클리닉 시간을 활용한 거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도부터 나가고요. 그러고 나면 진도를 싹 끝내고 나면 기본 문제를 풉니다. 이제 계속 제가 기본 문제를 풀어주면 아이들이 유제를 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 똑같이 해봐. 근데 분명히 안 되는 친구들 있을 거죠. 그럼 제가 질문을 받을 거예요. 너 했니? 안 됐어? 내가 해줄게. 그러고서 옆에 기본 문제를 또 풀어줘요. 그럼 또 따라해? 그럼 따라하겠죠? 또 다시 모르니? 질문. 옆에 기본 문제 풀어줄게. 계속 이걸 반복할 거예요. 풀어주고 풀고 질문, 풀어주고 풀고 질문, 풀어주고 풀고 질문. 이렇게 해서 단원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이거는 시간이 되는 날 할 건데요. 이렇게 단원이 어떤 날은 단원이 굉장히 짧은 단원들이 있어요. 이제 짧은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시간이 남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클리닉,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안 받는다 그랬죠. 클리닉 시간에 받고. 그러다 보니까 클리닉 시간에 못한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 시간에 남는 시간에 받아주는 날도 있을 거고요. 이게 요 4번이 아니면 5번을 하게 될 텐데 5번은 시험 보는 날. 시험은 언제 보냐면요. 저희 대단원이 끝나면 봅니다. 그래서 대단원이 어떻게 하냐면 뭐 수투 같은 경우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극한 연속 미분계수 끝나면 시험을 볼 거고요. 도함수 끝나면 미분 통째로 도함수 활용까지 해서 시험을 볼 거고 적분 들어가면 적분 활용까지 해서 딱 3번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단원별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시험까지 보고 프리까지 하고 그날 수업의 마무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건 관리 시스템이라고 뭐 이렇게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요. 클리닉 시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 질문 언제 받을 거예요?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숙제 질문을 수업 시간에 받아버리면 이게 뭐 인원이 한 대여섯 명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원이 막 10명만 넘어가도 질문 받다가 막 2시간씩 날아가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내가 질문이 아닌데도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번에부터 조교쌤도 모셔요. 조교쌤도 이번 올해 초부터 계신데 저희 조교쌤들도 그렇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드리면 내신 대비 기간에는 클리닉이 6타임 열려 있어요. 저랑 조교쌤 포함해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데 6타임 열려있는 그 클리닉 시간에 이건 제가 어머니들께 문자로 드릴 거예요. 매 방학 때는 또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클리닉 시간에 와서 편한 날 오면 됩니다. 제가 열어놓은 날 강제도 아니에요. 편한 날 한 번은 꼭 와야겠죠? 질문하고 검사를 받아야 할 테니까. 그래서 질문만 싹 모아와서 여기서 푸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풀면 안 돼요. 밖에서 풀어와서 질문 딱 남겨와서 이제 질문만 딱 놓고 쌤 저 이거 질문이에요 해서 질문 따다닥 마무리 지으면 쌤 저 숙제 끝났어요 하면 숙제 검사해 주실 거고요. 이 친구가 며칠 날 클리닉을 들어왔는지까지도 저 또는 조교쌤이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를 그날 받아야 하는 거예요. 클리닉 시간에 와서 본인 질문할 것만 하고 가면 돼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내 것만 하고 가면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번부터는 클리닉 시간을 좀 많이 개강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면 분명히 숙제 검사를 하러 안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매해 있어요. 매 반마다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참여율이 좀 미흡하거나 숙제가 다 돼 있으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을 와도 숙제가 다 돼 있으면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뭐 다 했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근데 숙제도 안 됐는데 클리닉도 안 들어와 이런 경우는 제가 어머니들께 뭐 가끔 전화를 드려서 뭐 2학년이니까 아마 제가 학생들이랑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때부터는 하루씩 강제 클리닉 날이 늘어날 거예요. 너 시간표 나한테 내. 그래서 언제 시간 돼? 한 다음 되는 날 하나 정해서 강제 클리닉이 될 텐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애들 붙잡기 시작하면 아이들 많이 피곤해집니다. 학생들 많이 피곤해요. 진짜 짜증내거든요. 근데 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불러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선생님이다 보니까 안 됐으면 그냥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해. 그래, 이날 와. 그래, 이날 와. 그럼 되지 뭐. 끝날 때까지 와. 이런 선생님이라서 걸리면 되게 피곤해져요. 저한테 걸리면 되게 피곤해지니까 자율성을 뒀을 때 제발 밖에서 집에서 문제 다 풀어와서 뭐 스카나 이런 데서 문제 다 풀어와서 질문 딱 남겨서 한 3-4문제씩 딱 질문하고 아싸 끝났다. 선생님 숙제 검사요. 하면 그날 체크받고 가면 되잖아요. 제발 자율성을 줄 때 클리닉을 좀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 단원 설명이 끝나면 시험 본다 그랬죠. 시험 보고 나면 문자가 나가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이게 어떤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반평균, 학생 점수, 전체 인원수, 학생 등수 뭐 요 정도에서 문자가 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걸로 나가게 될 텐데 그 밑에 항상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밑에 코멘트가 달릴 거예요. 이 문자 나가는 건 제 태블릿 번호라서 문자 발송 전용 번호라 이 조교쌤들이 보내주시고 하는 거라서 답장은 항상 제 번호로 해주시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게 매일매일 상담을 한다고 해도 그 문자 남겨주신 분들만 상담을 해도 사실 이게 다음날로 넘어가고 미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즉시 전화를 드릴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전화를 드릴 거는데 이게 문자를 안 남겨주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러면 아무래도 문자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왜 전화가 안 오지라고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진짜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저는 바로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전화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렇게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머니께서 상담보다는 학생들이랑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아마 학생들한테도 얘기는 할 거야. 너 이등수인데 어떡할 거야? 뭐, 야 많이 올랐네? 이런 거 얘기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담은 그렇게 될 거고요. 이제 영상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영상 결석한 경우에는 영상 다 되고요. 영상으로 보충을 진행할 수 있고요. 결석한 경우에는 클리닉 무조건 1회 참석이에요. 와서 결석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 져야 합니다. 그리고서 수업을 들었어도 설명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영상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언제든지 영상을 보내줘서 단원별로 찍어놓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수업을 수투 특강을 구상하고 있는 구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겨울방학은 길어요. 이제 길다 보니까 저는 좀 특강이나 이런 걸 좀 재밌게 오래 길게 끌고 가고 싶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수업으로 재밌게 학생들이 학원에 오는 걸 지루해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수업으로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 저희 방학 때 만나서 재미있게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철균이었습니다.